안녕하십니까. 김문수 후보가 되면서 이제 일성으로 반 이재명 빅텐트를 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연 이게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빅텐트를 쳐야 되는가?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후보님께 또 시청자님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빅텐트라는 게 크게 보면 우로, 그 다음에 좌로 크게 두 방향이 있겠죠. 일단 우쪽으로는 이제 상당히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우쪽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한덕수 후보가 됐으면 오히려 이제 황교안 대표나 또는 이제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 정광훈 목사님 측이죠. 이쪽이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우리 한덕수 후보가 됐으면 상대적으로 좌쪽은 칠 수 있지만,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이쪽에 우파 쪽에 강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네트워크나 이번에 후보 교체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황교안 대표나 또 정광훈 목사님, 광화문 녀석이 강하게 비판해서 결국 이제 힘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적적으로 후보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쪽으로는 상당히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 모든 힘을 합쳐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중도 좌쪽으로 빅텐트를 어떻게 치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이미 이낙연은 이제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고 자기는 이제 이번 선거에 누구도 돕지 않겠다. 이미 공언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물 건너갔다 보고요. 결국은 이제 유일한 하나는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하고 이게 어떻게 빅텐트를 치느냐. 이 하나가 이제 결국 과제가 숙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참 이게 제가 개혁신당을 많이 취재해보고 이야기 들어보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제 원래 돈 안 드는 선거를 하는 게 원래 이준석이 특기였고, 근데 당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실제 당원이 한 8, 9만 계속 급증하면서 이제 당비도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10%만 넣으면 비용의 50%를 보존해주고 15%가 되면 100% 전액을 보존해주기 때문에 아마 이게 끝까지 저는 완주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측이 돼요. 지금까지는 이게 절대 단일화 도중에 들어본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우리가 이제 빅텐트 하면서 이게 너무 계속 매달리면요. 또 이게 이준석의 몸값만 계속 더 올려주는 이런 데 전술적인 오류가 나올 수도 있겠다. 몸값만 올려주는. 결국 안 되고 이런 데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되면 뭔가 얼마나 요구할지 지분을.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 중간에 딱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면 이게 내가 단일화 또는 이게 합치는데 지분을 뭘 요구할지 이것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준석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우파 쪽에서는 아직도 이게 상당히 비토하는 이런 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덕실을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소탐 대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가장 심각한 앞으로 난제가 되지 않을까. 이준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단일화. 이런 데 생각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저는 하나가 되면 이게 좋긴 좋지만 그런 게 무리하게 계속 우리가 스토크식으로 하다가 오히려 이제 이준석의 몸값만 올려주고 더 이제 키워주는 이런 데 잘못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하되 다른 게 플랜 B나 플랜 C도 준비해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 제가 이제 제시하는 방법은요. 과감하게 이번에 청년들을 선대위 과감하게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 이런 이제 전략도 필요하다 봅니다. 지금 선대위에 젊은 청년을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아직 다 구성된 건 아니지만 우리 우파 쪽에도요. 좋은 진짜 이준석보다 훌륭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 중에는 뭐 젊은 의원 중에 김용태 의원이나 또는 이제 뭐 좀 비판도 받고 왔다 갔다 하지만 김재섭이나 이런 데 청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고위원 노었던 김정식, 신전대엽 이런 분도 있고요. 더 과감하게 원외라도 이준석이도 처음에 비대위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과감하게 우리 토론의 달인 뭐 박민영 대변인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전에 서정TV 나왔던 나경원 캠프의 그 대변인 우리 백지원 씨가 얼마나 정말 미래가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 얼마나 억울하게 아니 정치인들 중에 장해찬보다 막말 안 한 정치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 어릴 때 일기장에 쓴 법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한동훈 그때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박탈해버렸지 않습니까? 장해찬 이런 분들이 저는 필요하다 봐요. 뭐 이번에 이준석하고 대담도 하고 원래는 저하고 하자는데 제가 거절하니까 아마 장해찬 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장해찬은 뿌리 깊은 친윤이고요.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적자라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분들도 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에 너무 이준석에게 매달릴 게 아니고 우리가 이준석을 능가하는 훌륭한 청년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청년들을 선대위에 과감하게 뭐 위원장이면 또 어떻습니까? 청년 위원장도 있어야죠, 세대별로. 과감하게 선대위에 최고 직원에게 청년들도 모셔올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요, 저는 20, 30대, 특히 18세부터 아닙니까? 20, 30대의 청년들에게 저는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0, 50대는 이미 이재명이 압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저희 보수가 좀 많습니다. 그렇다면 20, 30대가 상당히 캐스팅 보트층인데 여기에서 이재명이 인기가 진짜 없습니다. 특히 남성층은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이제 뭐 개딸은 아니지만 일부 이제 여성층은 남성하게 약간은 다르지만 그러나 이재명이가 20, 30대 층에 아주 이제 인기가 없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20, 30대의 마음을 완전히 찢어놓을 수 있는 이재명처럼 뭐 형수 찢는 게 아니고 20, 30대의 마음을 완전히 우리가 찢어서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공약하고 인물을 새로 키워내야 된다. 안 그러면 20대 남성들이 이준석 쪽에 많이 관심이 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원하는 공약이 뭘까? 이런 걸 개발해내야 됩니다. 뭐 제가 모든 걸 뭐 공약까지 다 고민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언뜻 보면요, 이준석이가 그런 거는 잘해. 우리도 배워야 돼요. 제가 개혁신당의 공약들 보면 상당히 20, 30대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공약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 우리가 그걸 넘가야 된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청년들을 전면 선대위에 배치해서 거기에 청년들이 진짜 바라는 피부에 와닿는 이런 공약들로 그대로 공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이재명과 민주당은 완전히 청년들의 미래를 약탈하는 이런 미래 약탈 세력이다. 봐라. 지금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준다? 이게 말이 되는 정책입니까? 18세가 아동입니까? 말도 안 되게. 그리고 온갖 부채를 늘려서 청년들이 빚더미에 올려놨는다. 이 이재명과 민주당은 우리 미래를, 청년들의 미래를 약탈하는 이런 세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과감하게 청년들께 호소하면요, 저는 20, 30대에서 압도할 수 있다 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빅텐트를 봤을 때 가장 난제는, 왜냐하면 우파 쪽으로는 어느 정도 상당히 연대나 통합이 가능할 수 있겠다. 그것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중도 좌쪽으로 결국에 개혁신당 이준석과 빅텐트가 가장 핵심 난제인데, 어설프게 자꾸 스토크식 어설프게 접근하면
우리에게 몸값만 올려서 우리가 전술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한다? 우리가 새로운 과감한 청년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다음에 그 청년들의 진짜 절박한 청년들이 바람이 뭐냐? 이걸 이게 제대로 현장에 목소리를 들어야 돼, 계속 청년들. 그러면서 이게 딱 피부에 와닿는 청년들의 마음을 찢어놓을 수 있는 이런 게 그 정책, 공약으로 접근해서 여기서 이게 우리가 이재명 민주당을 압도하면 저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너무 이준석에 집착할 게 아니고, 우리 새로운, 제가 몇몇 인물을 이야기했잖아요. 새로운 인물을 이게 과감하게 선대위 위원장이라도 과감하게 새 얼굴을 내세우자. 이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 우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정책과 공약이 뭔지, 이걸 진짜 청년들 만나서 대화를 들어봐야 돼. 무조건 이게 책상 위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답이 있다 봅니다. 이걸 이렇게 개발해서 과감하게 우리 청년들이 알리고 홍보해서 마음을 가져오는 이거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은 청년들이 미래를 약탈하는 게 도둑놈들이다. 미래 약탈 세력이다. 지금 봐라. 청년들에게 빚더미에 올랐지 않냐. 절대 이재명과 민주당은 안 된다. 이걸 분명히 청년들에게 각인시켜주는 이런 세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마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죠. 앞으로 과연 이게 20, 30대 청년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오느냐. 특히 이준석한테 갈 이재명이 인기 없으니 이 청년들을 국민의힘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왜? 국민의힘은 할 수가 있거든. 이준석은 못해요. 말뿐이지 세석으로 뭐 합니까?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국민의힘이다. 집권되면 이걸 분명히 청년들께 호소해서 우리가 20, 30대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